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0회 전산회계 2급 이론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그럼 우리가 거래다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보셔야지 되는데 우리가 회계 2급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거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요인을 거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요인을 우리가 거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외우셔야지 될 건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약속하고 주문하고 뭐 계약하고 담보를 제공하고 뭐 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계상에서 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는 서해상점에서 상품 10만 원을 주문하다 그랬으니까 지금 주문하다 그랬으니까 거래가 아니더라.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3번 보게 보시면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월세 5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돈이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 무조건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기 4번 보시면 상품 30만 원을 운반하기 위하여 운송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까지 또 거래가 아니에요. 대신에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때는 거래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의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짝져진 것은 재무상태표는 현재 기업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며 손익계산서는 뭐뭐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문제는 조금 쉽게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재무상태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 준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 준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문제 3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 했고 우리는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안에 첫 번째 현금 그리고 두 번째 당좌예금 그리고 보통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자, 이렇게 4가지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더라. 그랬고, 현금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다 되었고, 자, 우리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인 자산을
3개월 이내인 채권을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채권을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1번 맞고요. 자기합수표는 현금이죠. 그렇죠? 현금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 주셔야지 될 거. 삐리리 수표들은 모두 현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당좌예금은 수표 중에 누가 발행한? 당점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당좌예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합수표는 현금에 해당하고, 취득 당시 만기가 5개월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는 몇 개월이요? 3개월 이내에 해야지만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우리가 채권 채무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일단 다음은 순천상사의 거래를 분기할 경우 가와 나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순천상사 입장에서 거래를 할 건데, 이제 자, 한번 살펴볼게요. 순천상사는 매입처에서 컴퓨터 10대를 800만 원에 매입하고 당사 발행 약속어음을 지급하였다. 단 5대는 판매용이라 그랬고요. 또 나머지 5대는 영업부의 업무용으로 구매를 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거래다 아니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고, 판매용 이걸 우리는 상거래다 라고 얘기를 하고, 회계상에서 그 다음에 업무용, 영업용, 이런 말은 상거래, 회계상의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고, 상거래인 경우에 우리는 외상이다, 어음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외상, 그러면 팔았을 땐 외상 매출금, 사왔을 땐 외상 매입금, 어음도 받을 어음, 지급 어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업무용인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용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상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어음이 나와도 무조건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돼요. 미수금,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4번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더라. 우리 회계에서 상거래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셔야지 되고, 외상과 어음은 무조건 뭐일 때만? 판매용일 때만, 그러니까 재고자산 거래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품을 사왔고 두 번째는 비품을 사왔기 때문에 상품에는 외상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비품은 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런데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라 그랬으니까 어음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돼요? 지급어음이다. 그래서 네, 지급어음이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약속 어음으로 둘 다. 그래서 판매용 상품에 대한 지급어음, 그 다음 비품에 대한 우리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너무 중요하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이 회계 2급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고, 자, 문제 5번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무한상사는 상품을 수입하여 직접 판매 및 수탁자를 위한 위탁 판매를 하고 있다. 재고자산 관련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기말 재고자산 가액은 얼마인가? 기말 재고자산은 내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우리 무한상사는 물품을 판매를 수입해서 물건을 팔을 건데, 수입을 해서 물품을 판매를 할 거고, 그리고 직접 판매도 하고 또 위탁 판매도 해요. 그러니까 위탁 판매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물건을 다
다른 사람한테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한상사 입장에서 자, 무한상사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그러면 외부에서 물건을 수입해야겠죠. 그렇죠? 수입하고 하나는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탁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물품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건데 자, 첫 번째는 무한상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 1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무한상사 안에 얼마가 있더라? 10만 원이 있더라. 이거 내 거 맞죠? 그렇죠? 내 재고자산. 수탁자가 보관 중인 무한상사의 상품. 그러니까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서 위탁 판매는 내 물건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니까 수탁자한테 물건을 보내야 해요. 그러면 수탁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위탁 판매를 위해서 보낸 5만 원의 물품은 아직 누구 거예요? 무한상사께 되겠죠. 아직 판매가 안 된 거니까. 내가 물건을 가지라고 한 건 아니니까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걸 우리는 위탁 판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탁 판매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맞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라 매입하여 운송 중인 미착 상품. 그러니까 수입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그러면 선적지는 출발항을 얘기를 하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은 출발항에서 소유권이 넘어가게 돼요. 그럼 현재 운송 중이라 그랬으니까 배를 타고 물건이 우리 회사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물건은 누구 거냐?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랬죠. 출발항에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조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보니까 우린 여기에 미착상품 20만 원도 소유권은 넘어왔더라.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창고에 있는 거, 수탁자한테 보낸 물건, 그 다음에 운송 중인 거, 이 모두가 다 무한상사의 재고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총 35만 원이 모두 무한상사의 재고자산이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아요. 이 5번 문제 정말 너무 중요해요.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계 2급에서 여기까지 문제를 내는 건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6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다음의 거래 내역을 보고 대구 상점의 입장에서 분개를 할 경우 차변의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서울 상점은 대구 상점으로부터 상품 2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울 상점과 그 다음에 대구 상점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보실 수 있겠고 문제가 주어진 건 서울 상점 입장에서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밑에 보기는 자, 서울 상점은 대구 상점으로부터 상품 20만 원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서울 상점은 일단 상품 20만 원이 들어오겠죠. 상품 20만 원이 들어오고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나갈 거예요. 20만 원. 이렇게 될 거고 문제는 이제 우리 대구 상점 입장에서 분개할 경우 차변 계정값. 그러면 대구 상점은 상품을 팔았겠죠. 그렇죠?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 될 거고 상품 매출 20만 원이 될 거고 대구 상점은 서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죠. 그렇죠? 서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기 때문에 차변 계정 과목은 뭐로 처리해야 한다? 현금 20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우리 아까 여기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서 현금 일반적인 수표는 모두 다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서울 상사는 수표를 발행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당좌 예금인 거고 그 다음에 대구는 이 수표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현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감가상각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뭐는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고 기간이 경과할수록 적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7번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공짜에 가까운 문제가 되겠고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과 정률법, 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고, 정액법은 매년 동일한 방식의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비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률법은 초기에 많이 상각하고 나중에 점점 적게 상각하는 이런 걸 우리가 체감 방식이다. 그래서 처음엔 많고 나중엔 적게 감가상각을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엔 점점 적어지는 방식은 정률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예상되는 것을 자산이라 한다. 네, 맞습니다. 나중에 돈이 들어올 거.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우리 문제 8번은 자, 일단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우리 유동자산에 두 가지 뭐랑 뭐가 있어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그냥 정답이네요. 재고자산은 무슨 자산에 해당한다?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고 선급금, 미수금, 비품, 계정 과목은 자산에 해당합니다. 맞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9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은 회계 2급에서 아주 강조드리는 문제예요. 그리고 조금만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풀으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자, 다음 외상매입금 계정의 자료를 보고 당기 외상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상품은 외상으로 매입한 후 일정 기간 후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상 매입금. 자, 이런 거는 T자를 하나를 그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 계정 과목 이름은 외상 매입금. 그러면 외상 매입금 이렇게 T자 계정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은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변이 증가가 되고 차변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증가와 감소, 그 다음에 전기 2월 기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증가변에 기초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소변에 기말이 있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초를 우리가 전기 2월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전기 2월 21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기 2월에 기말이 23만 원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금 지급액, 자, 당기 외상 매입액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상 매입금이 증가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상 매입금이 증가하려면 대변이 증가니까 외상 매입금이 늘어나려면 물건을 외상으로 많이 사와야 외상 매입금이 늘어나겠죠. 아, 대변이 매입액이 들어가야 하는 거구나. 그럼 외상 매입금이 줄어든다. 부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갚아야 하니까 아, 현금 지급액이 차변에 와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은 31만 원이 나와 있으니까 항상 양쪽의 합은 서로 같더라. 그러면 54만 원이 돼야 되니까 33만 원만큼이 매입액에 해당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풀어보시면 아주 쉽게 풀이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은 다음 거래를 보고 결합관계를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은행 대출금 1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변제하였다. 변제하였다라는 표현은 돈을 갚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대출금은 우리가
차입금이다 라고 처리를 했겠죠. 오늘 빚을 갚았다 이렇게 보셔야지 되니까 문제 10번은 우리 어떻게 될까요? 빚을 갚았으니까 부채가 감소하더라.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자산이 또 감소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부채가 감소하고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1번을 한번 살펴보게요. 자, 다음의 개정 과목 중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 아까 여기서 재무상태표 했었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서는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을 재무상태라 하고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첫 번째 상품 매출원가는 비용에 해당하고요. 수선비 비용이고 선수금 나왔어요. 선수금 3번이 정답이네. 선수금이 부채에 해당하죠. 그렇죠? 소득세 비용은 비용에 해당하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개인이 기업을 설립하여 출자한 자금. 네, 처음에 출자한 자금을 순수 내돈이니까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상품 매출 원가의 20%의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당기 상품 매출액은 4,800만 원이다. 당기의 매출 총 이익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제가 이 13번 문제를 너무 중요하게 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뭐 수학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뭐 산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퍼센트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인지를 조금 하셔야 된다.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고 문제를 조금만 변형해서 풀면 답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을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상품 매출액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 자, 매출액이 4,800만 원이다 라고 했어요. 4,80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익은 상품 매출 원가의 20%를 이익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액이다라고 하는 이 매출액은 매출 원가 플러스 이익이 매출액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게 되고 자, 그러면 매출 원가가 예를 들어서 한 요만큼이 있더라. 원가가 이만큼이고 거기에 이익을 더 더해서 판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와 이익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단 이제 우리가 이익은 매출 원가의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렇게 돼 있으면 퍼센트라고 하는 것에 퍼센트가 나오게 되면 퍼센트는 이 누구누구의 이 값을 우리가 기준값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기준값이 항상 100%예요. 기준값은 항상 몇 퍼센트다? 100%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매출 원가가 100%일 때 여기에 20%를 더 가산해서 이익을 가산을 해서 판매가를 책정을 하더라. 그래서 이 둘의 합을 우리가 판매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판매가 매출액 4,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쉽게 이 4,800만 원은 100%와 20%를 더한 값이 4,8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이 4,800만 원은 전체 몇 퍼센트예요?
120%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20%다라고 보시면 이 120%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무조건 100%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눗셈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에 해당하는 값을 찾고자 하는 게 나눗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자가 8조각이 있는데 4명이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2조각씩 먹으면 되죠. 몇 명당? 1명당 2조각씩. 그래서 이 하나의 값을 찾고자 하는 게 1의 값을 찾고자 하는 게 바로 나눗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가에서 나누기 120%로 나누게 되면 이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0%에 해당하는 얼마가 나와요? 4천만 원을 우리가 구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럼 4천만 원의 20%가 이익이니까 이 이익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라고 되겠죠. 그래서 4,800만 원의 판매가를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정답은 그러면 80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익액은.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그래서 퍼센트라는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조금 하셔야지 되고 문제가 조금 바뀌어서 출제가 됐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우리는 처음에 갑회사는 상품 매출 원가의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익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똑같은데 매출 원가의 20%가 아니라 문제가 매출 총 이익률 20%다. 이렇게 문제를 바꿔볼게요. 매출 총 이익률은 20%다. 그리고 4,800만 원에 매출을 했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문제의 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둘 다 동일하게 매출액은 4,800만 원인데 매출 총 이익률이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 매출액의 20%가 매출액의 20%가 바로 이익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매출액이 4,800만 원의 매출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의 그냥 매출액의 20%니까 그냥 곱하기 20%, 0.2 뭐 혹은 20%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익액은 그냥 바로 960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찾으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와 매출 원가의 20% 이렇게 이익률이 주어지는 경우에 문제 푸는 방식이 아예 달라지더라. 그래서 둘의 구분을 명확히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론 1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회계를 앞으로 문제를 풀어 가시는 동안에 조금 기본 베이스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문제로 일단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4번 문제는 일단 우리가 영업의 비용을 무조건 빨리 외우셔야지 된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외워주시고 영업의 비용에 뭐가 있죠? 이자 비용, 그리고 기부금, 그리고 무슨 손 혹은 손실,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요만큼만 암기하시면 요만큼이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개정 과목 이름을 잘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옳은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거 옳은 것은 그냥 1번 복리후생비 정답이고요. 2번 선급 비용이 나와 있는데 선급 들어가는 거 무조건 자산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비용이 붙어 있어도 선급 비용 우리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4개의 개정 과목이 나오는데 선급 비용, 그리고 선수수익, 그리고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개정 과목들이 나오게 되는데 선급 미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계정 과목들, 이 두 가지는 뒤에 수익 비용이 붙어 있어도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자산 계정 과목에 해당합니다. 먼저 지급한 거고, 그러니까 권리가 있고, 미수 아직 못 받은 권리가 있는 거고,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은 돈을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둘은 부채에 해당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자 비용, 그 다음 잡손실 무조건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 1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 계산되는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영업의 비용. 그럼 무조건 이자 비용, 기부금, 무슨 손실, 기타의 대손상합비 찾아라. 그래서 교회 헌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그랬으니까 교회 헌금은 뭐야?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교회에 헌금 내는 것은 우리가 기부금이다. 그래서 그냥 정답 1번. 네. 2번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업무상 필요한 거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돈 못 받게 됐으니까 이건 업무상 못 받게 된 거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거래처에다가 선물해 주는 거 기업 업무 추진비. 네, 이것도 마찬가지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120회 전산회계 2급 문제를 풀어봤는데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13번 문제. 그래서 퍼센트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리 잡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신경 써주셔야지 됐던 것들 중에 9번 문제에 외상매입금 T자 계정 그리는 9번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에 감가상각, 정액법, 정률법 이렇게를 이 베이스를 잘 잡으셔야 회계 1급에 올라가셨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6번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엄청 틀리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6번 같은 경우에 누구 입장에서 분개를 해야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 문제를 조금 한번 풀어봤고요. 네, 4번 문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문제, 상거래와 상거래가 아닌 부분은 구분을 하셔야지 되는 문제로 조금 나누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전산회계 2급 수업 시간에 계속 우리 학생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데 전산회계 2급은 가급적이면 만점으로 가자. 우리 베이스를 탄탄히 해야 위로 올라가는 전산회계 1급을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회계 2급법인데 회계 1급에서 자꾸 그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초를 조금 탄탄히 하고 그 다음에 회계 1급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저는 항상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